안녕하세요. 고양시의 역사 여행에 함께하게 된 최태성입니다. 여러분은 그 고양시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고양이? 일산 호수공원? 고양 국제꽃 박람회? 행주산성? 킨텍스? 아마도 이런 키워드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5,000년 전 한반도의 농경 문화를 알려주는 벽시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이 고향은요, 전국에서 5번째로 문화재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이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고향.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고양시의 5,000년 역사 여행을 떠나보시죠. 고양시의 고향. 이 고양이라는 이름은 언제 붙여졌을까요? 이 고양이라는 고을 이름이 생겨난 것은 꽤 아주 옛날입니다. 600년 전인 1413년 조선 태종 때입니다. 이 고려시대만 해도 고향은요, 고봉과 덕양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태종 13년 이 지방제도가 개편될 때, 이때 태종! 여봐라, 이 고봉과 덕양 두 고을을 통합하여 고양현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이 고봉과 덕양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고양현이 된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양이라는 지명과 행정구역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 초에 생겨나게 된 고양이란 지명은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이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속에서도 600여 년간이나 그 이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와, 길죠? 아마도 이 태종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뿌듯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향은요, 이름보다 더 오래되고 가치 있는 문화유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문화유산은요, 쌀입니다. 쌀. 이 보다 정확히 말하면 벼농사가 될 텐데요. 쌀. 이 벼농사가 어떻게 문화유산이냐고요? 이 쌀은요, 아주 오랜 기간 우리 민족의 주식이었죠. 오늘 아침도 쌀 드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도요, 이 벽시를 심고 재배하는 그 벼농사를 통해 쌀을 생산했는데요. 한반도 벼농사의 기원을 알려주는 단서가 바로 고향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건 바로 벽시! 와, 고향 가와지 벽시인데요. 1989년 이 일산 신도시 개발 사업이 발표되면서 대화동 일대에서요, 이 문화유적 발굴 조사 사업이 진행되었었는데요. 발굴 과정에서 글개, 주먹도끼, 토기 등 선사시대 유물이 다수 발굴된 겁니다. 이 중에서 가와지 마을터의 그 토탄층에서 선사시대 유물과 함께 고대 벽시 12톨이 발견돼요. 이 벽시를 발굴한 이 충북대 이용주 교수팀은요, 서울대학교 그 신용학 교수 등 여러 학자들의 그 확인을 거쳐서 이 벽시가 자연 벽시가 아닌 사람이 재배한 벽시, 그것도 약 5,040년 전에 재배 벽시라는 열구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재배 벽시인 이 가와지 벽시가 발굴되면서 기존 벼농사가 일본에서 한반도로 넘어왔다는 학설 완전히 뒤집고요. 우리나라에서 벼농사가 시작된 것이 청동기 시대가 아니라 신석기 시대 한강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와우! 고향, 와우! 이 아시아의 농경 문화의 역사를 새롭게 쓴 고향 가와지 벽시. 이 벼농사의 시작과 한반도 문명 발원지의 가치를 보여준 고향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 지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고향은요, 한반도의 허리, 바로 이 한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고양시의 서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고향이 자리 잡고 있는 한강 유역은요, 고대로부터 교통의 요충지였죠. 한강의 물길은요, 한반도의 곳곳을 이어주고 있고요. 특히 한강 하류는 이 황해와 연결이 돼서 중국, 일본 등과 이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시대는 교통도 편리하고 중국으로부터 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유리한 한강. 이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당대의 패권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강 유역에서 이 출발한 백제가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뤄냈고요. 그때가 이제 4세기 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5세기 이 고구려 장수왕이 쭉 남진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이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키면서 한강 유역은 고구려의 차지가 됩니다. 하지만 6세기 이 진흥왕 때 신라가 다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삼국 통일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이 진흥왕은요, 한강 유역을 차지한 뒤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 순수비 딱 세우죠. 4개의 순수비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 바로 이 한강 지역을 점령했다. 땅! 바로 북한산 순수비입니다. 이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고향은요,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고향은요, 이 중국 사신이 왔을 때 또 꼭 거쳐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향은 이 선진문물이 이 왕래하던 어찌 본다면 국제와의 관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고향에는 일종의 중국 사신 맞이 전용 호텔, 전용 호텔이 지어졌는데요. 이름하여 벽제관입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나요, 벽제관? 이 사신들은요, 한양에 들어오기 그 하루 앞서 반드시 이곳 벽제관에서 숙박을 하고 이 다음 날에 예의를 갖춰가지고 입성을 하는 것이 법도였는데요. 임금은요, 벽제관으로 이 고위 관리를 보내서 사신을 맞이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의 그렇죠, 뭐 외교부 장관 뭐 이런 분이 가셔가지고 오시는데 불편은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깍듯이 이제 의전을 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이 벽제관은요, 6.25 전쟁 때 불타서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 외교사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이 벽제관에는요, 육각정이라는 정자가 있었거든요. 일제강점기 그 하세가와 요시미치 총독이 이 정자를 뜯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또 가져가 버려요. 왜 이래 진짜. 네. 지금도요, 일본의 그 이와쿠니 시의 그 한 공원에 바로 이 육각정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고양시가 민간단체와 힘을 합쳐 환수운동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반드시 환수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고향은요, 조선시대 이 북쪽에서 이 수도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죠. 이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 한양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에 그 배수의 진을 딱 쳤는데요. 그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행주산성입니다. 이 행주산성에 있는 덕양성은요, 한강 하구에 위치한 데다가 이 한쪽 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져서 천혜의 요새로 불렸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이 행주산성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임진왜란이 한창인 1593년 2월 권율 장군이 이 행주산성에서 2,300여 명의 병력으로 일본군 무려 3만 명과 대적합니다. 일본군의 어떤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병력이었는데요. 일본의 공격에 대비해서 아주 강력한 화력을 갖춘 그 신무기를 딱 무장한 덕에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죠. 이때요, 백성들의 역할도 매우 컸죠. 군대도 막 지치고 화약과 화살도 막 바닥이 날 즈음, 위기다 싶을 무렵에 갑자기 일본군 진영으로 뭐가 돌멩이들이 날아듭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산성에 올라 이 전쟁을 지켜보던 이 북여자들이 이 치마에 이 돌을 막 가득 담아와서 약간 일본군을 향해 던진 거예요. 정말 감동이죠. 이처럼 이 관군과 백성은 힘을 합쳐서 일본군을 대파했습니다.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로 손꼽히는 행주대첩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 고향에는요, 행주산성 이외에도 총 길이 13km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웅장하고요, 아름다운 산성, 이 북한산성도 있습니다. 남한산성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북한산성도 있어요. 네, 이 서울의 이 북쪽을 든든히 받치고 있는 이 북한산이 고양시에 속해 있다는 사실 아는 분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북한산의 이 주요한 그 세 봉우리인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이걸 이제 삼각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중 대부분이 모두 이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 1-1번지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 북한산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북한산성은요, 도성을 지키는 이 북쪽의 방어성으로 이 고구려 신라 사이에 위치한 아주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이 삼국이 주인을 바꿔가면서 점령했던 그런 곳입니다. 한강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고려시대도요, 거란의 침입에 대응하고 이 몽골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도 한 장소였습니다. 이 조선시대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정말 외침이 연이어 일어났을 때 이 도성 방위를 위한 이 외곽성을 고쳐 쌓자는 주장이 대두돼가지고 대대적인 축성 공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북한산성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주산성하고 이 북한산성은요, 고향 지역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이 고향이 연산군 아시죠? 조선시대 그 복권 연산군. 네, 연산군 때는요, 유흥지 및 사냥터였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아, 이건 진짜 좀 생소하시죠? 이게 연산군 일기에 따르면요, 연산군 10년, 이 1504년에 지금의 이 고향을 비롯해서 파주, 양주, 광주, 시흥, 김포 등이 도성 외곽, 경기도 일원에 굉장히 넓은데 이 사냥 등의 그 유흥을 위해서 금표비를 세운답니다. 이 금표가 설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곳에 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모두 금표 밖으로 이주해야 돼요. 거의 강제 이주죠, 뭐. 그죠? 오로지 그 안에는 오직 왕과 호위병사, 궁녀, 기생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백성들이 만약 금표 지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목이 잘리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은요, 이 금표에 원망을 딱 표시하면 삼족을 멸하라! 말도 안 돼! 라는 이런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했죠. 이 고향 지역은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연산군 때 이 금표가 설치되면서 백성들이 참 고통받았던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역사적 사실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얼마나 좋으면 왕이 이렇게 여기 그냥 덥석 하려고 했겠습니까? 자, 제가 고향은 이 전국에서 5번째로 문화재가 많은 곳이라고 했죠. 이 조선왕릉 40기. 이 40기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 조선왕릉 40기 중에서 무려 5분의 1에 해당하는 8기가 고향에 있습니다. 바로 서삼릉과 서오릉입니다. 이 조선의 왕릉뿐만 아니라 이 고려의 공양왕릉도 이 고향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고향은요, 우리나라에서 조선 고려의 왕릉이 위치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죠. 군사적 요충지이면서 전투가 많았던 고향에 조선 왕릉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조선시대 왕릉은요, 예법에 따라서 도성에서 100리, 즉 약 한 40km 그 내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양주, 광주, 김포, 고향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고향에는 구리의 이 동구릉 다음으로 큰 왕릉군인 서원릉과 서삼릉이 형성된 것이죠. 이 서삼릉은요, 조선 제11대 임금인 중종의 계비인 장경왕후의 능인 희릉하고 제12대 왕인 인종과 그의 비인 인성왕후의 무덤인 교롱, 제25대 왕인 철종과 그의 비인 철인왕후의 예릉을 일컫고요. 서오릉, 이 서오릉,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매년 1년에 2번씩 소풍 갔던 곳입니다. 제가 서오릉 하면 너무 잘 알아요. 이 서오릉은요, 덕종과 소해왕후 한씨의 경릉, 8대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 한씨의 능인 창릉, 19대 숙종과 제1계비인 인현왕후 민씨와 제2계비인 인현왕후 김씨의 명릉, 숙종의 원비인 인경왕후 김씨의 능인 인릉, 21대 영조와 정성왕후 서씨의 능인 홍릉을 일컫습니다. 이거 길다. 자, 이 한편 서삼릉에는요, 우리 역사의 또 아픈 단면도 볼 수 있는데요. 독특한 건축 양식과 이 자연미가 어우러진 신성한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삼릉과 서오릉에는요, 한번 가보시면 그 서삼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한쪽에 비들이 이렇게 쭉 줄지어서 있는 거 아마 보실 거예요. 이 비석들 뭔지 아세요? 이 조선에서는요, 왕실의 자손이 태어나면 그 엄마랑 연결되어 있는 그 태 있잖아요. 그 태를요, 잘라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태 항아리에 담아서 땅의 기운이 좋은 명당에 모셨어요. 이 태실이 이렇게 각별히 관리된 거는 이 태가 태아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이라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왕세자의 그 태는 이 구름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돼가지고 더 세심하게 관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전국 명소에 있어야 할 그 왕손들의 태실 54기가 서산리 그 어두운 한쪽 구석에 모여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늘 일제강점기 문제야. 정말. 자, 이 일제강점기 일본이요. 전국에 있는 왕손들의 그 태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그 태실들을 바로 이 서삼릉 이 한쪽 구석에 모아놓아가지고 마치 공동묘지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이 심지어 태실에 자신들 연호까지 새겨요. 당시 일제는요, 이 태실의 훼손을 막기 위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 왕릉으로 어떤 존엄과 품격을 낮추고 이 조선의 민족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일제의 의도적 계획의 소산이라는 거 안 봐도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또 역사의 아픈 단면이 또 들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고양시에는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이 참 많죠. 이 고양시는요, 북한산성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되길 바랍니다. 네, 이 북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때 이 고양이의 이름이 또 한 번 따단 주목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떠셨습니까? 이 5,000년 고향 이야기 여행을 통해 고양시의 그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었나요? 이 고향은요, 정말 선사시대부터 한반도 북부와 남부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 언제나 사람이 정말 살기 좋은 땅,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향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본 5,000년 고향 이야기 여행. 최태성의 고향 이야기 여행은 내일도 계속됩니다.